지금 상해 금융권이 어느 때보다 핫합니다. 지수로만 봐도 9거래일째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이 기간 동안 3,290에서 3,650까지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이충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중국 증시 얘기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지난주 상해 증시 흐름 차트 한번 보면서 간략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상해 종합지수 일봉 차트인데 그동안 3,400포인트를 세 번이나 돌파하지 못하고 단기 횡보권 국면을 그렸던 상해 종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회 종료 후에 정책적 기대감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오늘까지 9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지금 7년의 최고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3월 15일에 전인대 폐막을 통해서 양회가 마감이 됐고 16일에 세계 각지에서 언론 기사들을 통해서 전인대 그리고 양회 관련돼서 어떤 리커창 총리의 인터뷰가 진행이 됐었죠. 거기서 다양한 인터뷰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중점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대두가 됐던 게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 약 7%로 GDP 경제 성장률을 지금 지정해 놨는데 이거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국 상황이 7% 경제 성장률 달성하기에는 그렇게 양호한 상향은 아니지만 지금 중국 정부 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추가 경기 부양책이나 아직 사용하지 않은 다양한 부양책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 지원을 통해서 7%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이런 언급을 강력하게 표시를 했고 이후에 투자 심리가 호조되면서 각종 종목이나 어떤 정책들의 수혜가 받을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상해 종합 증시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특징적으로 좀 상승을 했던 종목들을 살펴를 보면은 항공주와 그리고 1대1로 관련주 그리고 테크 관련주들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최근에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남방항공이고 다음으로 보실 차트는 중국 국제항공 차트입니다. 최근에 다음에 보시다시피 WTI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작년 후반기만 해도 약 100달러를 기록을 했던 WTI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달러 미친 46달러 정도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항공산업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유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항공가들의 비용 개선, 어떤 실적 개선 효과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중국의 중산층의 양적 성장을 통해서 소비 트렌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항공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거는 1대1로 관련주였는데 중국 철도건설이나 중국 남차, 중국 부차 등이 양해 이후에 1대1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안건들이 발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거는 테크 관련주입니다. 양회에서 최근에 새롭게 나온 용어인데 인터넷 플러스라는 용어를 리커창 총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 인터넷 플러스라는 말은 중국 언어로 인터넷 플러스라고 표현되진 않지만 우리나라 용어를 살짝 바꾼 건데 인터넷 플러스 해서 기존의 어떤 제조업이나 아니면 관련된 정유 사업들을 인터넷과 종합해서 같이 합력적으로 해서 새롭게 인터넷을 통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이런 중국의 리커창 총리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3월의 인터넷 등의 기술을 기존의 제조업과 금융업과 같은 정통 산업에 결합을 하는 개념인데 최근 리커창 총리는 양회에서 이런 말을 했죠. 전자상거래 산업이 취업을 늘렸고 소비를 자극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인터넷 플러스 방침 하에서 중국 경제도 새로운 성장 포인트를 마련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터넷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안내드렸던 항생전자나 항천정보 그리고 동영그룹 같은 인터넷 소프트웨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계속해서 부양책에 대한 언급을 해주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역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이와 관련한 이 언급과 관련한 관련 종목들도 참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상해종합지수 전체적으로 중국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종목 한번 꼽아보세요 라고 하신다면 이 중국 종목명 얘기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과연 좀 추천 가능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주시죠. 기존에 환경보호 관련주나 1대1로 관련주, 테크 관련주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제 생각에
조금 더 특히 관심을 가지고 관련돼서 주목해야 볼 섹터는 1대1로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하이난성 보아에서 보아오 포럼이라는 게 개최를 합니다. 이런 개최식에 시진핑 국가 주석도 지금 참석할 예정인데 보아오 포럼 같은 경우에는 매년 1회씩 열리는 아시아 간 국가들의 경제 협력 발전을 위한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 다보스 보아오 포럼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바로 1대1로의 구체적인 현황과 지금 최근에 사드와 같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AIIB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어떤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인 1대1로 관련주인 철도나 공항, 항만 관련주들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대1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거 같은 1대1로 단기성 이슈가 아니라 5년 이상 중국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장기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대1로 같은 경우에는 유라시아 대륙을 철도로 연결시키는 것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인도양, 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를 잇는 지금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1대1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수 활성화라고 할 수가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과잉 공급에 처해져 있고 GDP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 내에 있는 과잉 어떤 인프라 투자 같은 것을 인프라 투자를 확대시키면서 과잉 공급 능력을 해소를 시키고, 그리고 철도나 발전소 같은 이런 원전 같은 기술들을 선진국 개발도상국들에 수출을 함에 따라서 GDP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천연가스나 식량 같은 중요한 자원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바라보실 때, 그리고 이번 주에 특히 보아오 포럼이 있기 때문에 1대1로 관련들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1대1로와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여쭤보네요. 종목 소개를 해주시죠. 1대1로 관련주들은 중국 남천하, 중국 북차, 중국 철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은, 오늘 안내드릴 종목은 기존에 안내드리지 않았던 중국 철도 건설 한번 간략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철도 건설 같은 경우에는, 2012년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하고 세계 최대 건설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에서는 세계 최대이긴 한데, 지금 거의 매출처를 살펴보면은, 중국 내가 98% 정도, 해외 매출 같은 경우는 아직 2%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매출액만으로도 세계 1위의 매출액 규모를 가지고 있는 큰 대형 건설 회사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건설이나 어떤 발전소 관련된 이런 대형 건설 사업들을 해외로 지금 지속적으로 해외 성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관련된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철도 건설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에서 살펴보실 수 있듯이 주택 부분도 있지만은 철도나 고속도로 그리고 공항, 항구 등 전통적으로 좀 교통 인프라 건설 부분에서 특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약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약 23% 정도의 급속한 매출액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련된 근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에 보시는 차트 같은 게 중국 내 화물 및 여객 운송 추이입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약 2015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한번 살펴보면, 화물 운송량 같은 경우에는 약 12% 정도 상승을 했고, 여객 운송량 같은 경우에는 9% 후반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해 같은 경우에는 교통 인프라 시설이 아직 잘 갖춰져 있는 편이긴 하지만은 2선이나 3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교통 인프라 시설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련돼서 화물 여객 운송량 추이가 늘어나고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국 철도 건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방금 전에도 1대1로를 간략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의 지금 철도 투자 건설 추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2014년도 작년이죠. 작년만 해도 중국에서 철도 투자에 들었던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약 7적 800억 위안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0% 정도 상향된 수준인 약 1조 위안 정도를 중국 철도에 지금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까 정부 정책이나 이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금액을 쓰고 있는 것을 봐도 지속적으로 지금 가장 핫한 섹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철도 건설은 중국 내에서 지금 가장 큰 매출액을 이루고 있고 교통 인프라 건설의 강점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최근에
최근에는 중국 중철하고 중국 철도건설이 합병을 한다는 이런 이슈도 있었고 결국에는 뭐 부인을 하는 공시가 나타났기도 했지만은 예.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 하에서 관심 가질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철도 관련주 근데 요즘에 뭐 잘 나가긴 합니다만은 예. 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충분히 지금에서도 중국 철도 관련주 전체적으로도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을 살펴봐도 지금 뭐 중국 철도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평균 매출이 23%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포인트를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률 역시 한 7.1% 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성장성이나 수익성 둘 다 지금 양호한 수익 지표를 보이고 있다라고 네. 할 수가 있고 예. 그 부채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현재 약 84%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재무적인 구조 측면에도 뭐 중국 철도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우 양호한 지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PER이나 뭐 PBR 지표를 살펴봐도 동종 피해 업계 대비해서 그렇게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대1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뭐 지금 최근에도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은 뭐 사드나 그리고 관련해서 AIBB 같은 게 지속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미국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지금 중국 중심의 경제 체제로 옮겨가기 위해 위안화의 어떠한 그런 결제화를 위하기 때문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첫 단추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철도 건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연타증권 이충환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열전 상하이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내일 더 쉽고 재미있는 이슈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